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주간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일주일간 시장이 아주 뜨겁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이었죠. 1월 4일 주식시장 개장부터 무려 5일 영업일 동안 수요일 날 하루 22포인트 잠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제는 무려 120포인트나 상승을 해서 일주일간에 무려 90포인트, 150포인트, 270포인트 전부 다 근 30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네요.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3152. 지난 연말에 JP모건에서 금년도 한국의 주식시장 목표치를 3200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했을 때만 해도 종합주가지수가 2500, 600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보고들이 나왔죠. 그때만 해도 3200이 꿈에 같았는데 불과 시장 금년도 개장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3150, 금요일 날 120포인트까지 상승한 그런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 초반에 3200을 또 거뜬히 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이 나오고 있죠. 또 일부에서 개별 증권사들이 금년도 최고치도 대략 3300포인트 정도 그렇게 전망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전망치도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달아오르니까 지수의 상승을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라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오늘 일주일간의 종합적인 시황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1월 2일 날 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영상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금년 2021년은 1년치의 전체 그 시장을 예상하기보다도 1월 달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무엇보다도 3월이면 공매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1, 4분기 이후에 조정을 거쳐가지고 주가가 하락 조정될 그런 가능성. 작년도에 상저 하고였다면 금년도의 특징은 상고 하저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월 20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작년에 코로나와 바이오로 비대면, 집콕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면 2021년에는 2020년이죠. 2021년에는 경기 회복이 화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의 최첨단에서는 4차 산업의 선두, 제일 필수 불가결한 반도체, 또 전기차, 2차전지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제가 1월달 시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쯤 고객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주식시장은 오르는가?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도 되겠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압축해서 제가 지난 1월 2일 날 했던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1월 2일 날 제가 꼭 집어서 그 삼성전자가 왜 지난 연말에 8만 원대 근접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왜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지 이런 시황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거와 관련해서 과연 그 한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지, 또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만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월 9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주 내용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인데요. 주 내용이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과 LG 이 두 그룹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저력을 입증했다 하는 그런 기사죠. 삼성전자와 LG가 특히 작년에 그 마그나와 캐나다의 세계 제2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캐나다의 마그나와의 합작을 선언하면서 주가가 이 큰 대형주가 상한가까지 진입한 다음에 연초에도 계속해서 강세 현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막판 또 주말에 피날레에는 삼성전자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의 저력을 증명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면서 삼성전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게임 등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을 한다, 이런 설명이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삼성전자와 LG그룹,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그 현대차 그룹,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 진출하는 현대차의 그룹들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SK그룹, 또 SK이노베이션, 모든 우리 국내의 주요 그룹들이 반도체와 에너지, 즉 2차 전지 사업을 필두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기사로는 조간에 강남의 큰손들이 이제 과거의 부동산과 예금 위주의 투자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수가 얼만큼 갈 건지 이거에 너무 개념치 말고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라, 이런. 근데 결국은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 쪽이 그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이걸로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에서 올라왔었지만 결국은 그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이런 회사들로 압축이 되면서 일단 코로나가 금년에는 백신을 집중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결국은 경기 회복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9만 원대에 진입이 돼 있는데요. 제일 뜨겁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 과연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이 질문을 지난 1월 2일 시황을 할 때도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인 애플과 또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대표주자인 TSMC도 타이완 세미컨덕터죠. 결국은 대만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세 개 회사,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메모리 체계에서 대만의 TSMC와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지금 뜨겁게 아주 강하게 TSMC를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주가를 볼 때 우선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
현재 주가가 14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1월 2일하고 우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서 수치가 좀 변화된 게 있어서 정정을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지금 우리나라 그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14만원 정도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놀랍게도 애플 하나가 2,400조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시장이 물론 우리나라 전체 규모의 25배에서 약 30배 정도의 규모. 우리 대한민국 그 코스피에 그나마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 200포인트 추가로 올라옴으로써 지난 연말만 해도 2,000조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150조 정도로 올라왔고요. 이거에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의 모든 주식, 1,000 몇 개의 주식을 전부 다 합해도 애플 하나의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2,400조죠. 그 퍼로 그 애플의 전체 주식 수는 170억 주에 해당하고요. 저 주가 수익 비율로 나눴을 때 애플의 퍼는 45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TSMC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퍼는 35 정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주식 수가 51억 주인데요. 그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88,000원이지만 지난 주말에 9만원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 9만원 정도라고 보고요. 시가총액은 약 600조 정도 됩니다. 지난 연말보다 무려 한 50조 정도가 증가한 그런 양상인데요. 우선주가 또 비중이 높아갖고 우선주 64조를 포함하면 약 600조의 규모가 되고요. 퍼는 놀랍게도 25에 불과합니다. 퍼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삼성전자의 비중도 우리 증권 거래소 시장의 전체 4분의 1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기는 하지만 애플이라든가 TSMC에 적용한 퍼를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삼성전자의 퍼는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애플처럼 퍼를 조금 높게 적용을 한다 했을 때 10 정도만 더 추가를 한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에서 900조, 1000조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량주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는 질문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듯이요. 이제 조심스럽게 그동안 부동산 쪽에 관심을 돌렸던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라든가 세제 조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니까 결국은 그 숨겨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거래대금을 한번 제가 보면서 이 증시의 주변 자금들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의 거래량을 지금 작년 12월 정도에 보면 보통 거래량은 12억 주 정도에 육박을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거래 대금 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보통 많이 되는 날 작년에도 20조가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은 1월 4일부터 연속해서 24조, 26조, 29조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최대로 삼성전자 쪽의 매매가 폭증하다 보니까 주가가 거래대금이 40조에 이르는 거. 그게 따라서 고객 예탁금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시의 주변 그 매수세들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전체 주식수가 60억 주이면서도 외국인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이라든가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우호 지분이 21%,
국민연금이 또 11%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간해서 잘 사고팔고의 개념이 잘 없는 묶여있는 지분들이 대략은 87%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13% 이것을 국내 각 기관과 개인이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다. 근데 13%라고 하면은 약 8억 5천만 주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우량주에 대한 물량 기근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요. 그 다음에 향후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도 금년 이후에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대만의 TSMC의 세계 50% 이상의 MS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높은 영업이익을 누렸다고 하는 것도 금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특히나 지금 새롭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흔히 이야기해서 주리입니다. 주식의 어린이들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신규 투자자일수록 어떤 주가의 등락이 너무 심한 개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시세 과거에도 똑같은 질문은 했었거든요. 우리가 4만 원이었다가 6만 원 올라왔을 때 그때도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고 또 8만 전자라는 이야기도 하면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또 사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투자에서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참고적으로 과연 교체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에 바이오 업종 중에서 우리가 특정 종목을 거론해서는 그렇긴 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작년 화두로 우리가 시즌이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하나의 패션이었죠. 코로나 패션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이 저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가가 과거에 2만 원도 안 되는 그 가격에서 30배 이상 가까이 30만 원까지 올라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을 물론 여기서 또 더 가고 하면 50만 원도 가고 길게 보면 나중에 또 100만 원도 가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 1차적인 수익은 충분히 내줄 만큼 내줬다 하는 그런 분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단 바이오의 열풍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4차 산업으로 이 종목을 갈아타는 전략도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신풍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풍제약도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 파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우리 주가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신풍제약이 견조하게 10만 원대 이상에서 상회하고 있는 것도 참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풍제약을 보유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 설명이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종목 교체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그 채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면 뭐 공부를 많이 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또 그런 연구에 치중하는 것도 투자를 어렵게 하는 폐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문가에 맡겨두시고 가장 좋다고 하는 종목을 확실히 검증하고 매수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도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맛있는 피자를 우리가 자기 기호에 맞게 골라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피자 만드는 방법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어느 재료가 많이 팔리는지 그런 것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쉽게 하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주식을 우량주다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빠른 순환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순환매로 다른 종목도 올라간다고 할 때 쿨하게 내 종목이 다시 상승하기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라다니는 종목만 따라다니다 보면 고점에 사서 다시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 고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보유 자산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우량주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그러면 순환매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 1월 2일 날 연초에 시황을 했던 내용을 다시 또 보충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간 주식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우량주로 향한 그리고 이미 주가가 한번 100포인트까지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점이 3200포인트가 될지 3300포인트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먼저 예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목에 중심을 주는 그런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